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2-2023 시즌 나폴리 이적 후 이탈리아 세리에 A 그리고 UEFA 챔피언스 리그 전반기 일정만 치르고도 유럽 최고의 센터백 중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는 김민재 선수. 저희가 최근에 김민재 선수의 몸값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독일의 이적 시장 전문 분석 매체 트랜스퍼 마크트가 2,500만 유로에서 3,500만 유로로 몸값을 일주일 사이에 두 번이나 조정하는 그런 뜨거운 관심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2023년 7월에 발동하는 바이아웃 조항으로 인해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인 보도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영국의 정론지 가디언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해리 맥과이어의 매각을 결정했다라고 보도했고요. 또 이탈리아 내에서 이적 시장 소식에 대해서 가장 밀도 있게 보도하고 있는 칼초 메르카토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김민재 선수를 보기 위해서 나폴리에 왔다라고 알렸습니다. 최신 소식과 더불어 맨유가 왜 김민재 선수를 원하는지, 현재 맨유 선수단의 상황과 맞춰서 김민재 선수의 경기력이 왜 맨유에 필요한지 정밀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이탈리아 칼초 메르카토의 11월 12일자 보도인데요.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와도 협업하고 있는 원조 칼초 메르카토의 보도입니다. 기사 제목은 나폴리가 김민재에 대한 경보를 받게 됐다. 유럽 최고의 클럽이 영입하기 위해 왔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제 알라르메라고 이제 경고 주의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또 영어로 아예 톱 클럽이라고 표현했는데요. 보도 내용을 살펴보면 이 팀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한국인 수비수 김민재를 보기 위해 여러 차례 이탈리아에 방문했다. 나폴리는 2022 카타르 월드컵이 끝난 이후에 바이아웃 조항을 삭제하는 재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실제로 최근에 잘하고 있는 김민재 선수를 직접 관찰하고 직접 현장에서 경기력을 보기 위해 스카우트를 파견해서 이제 확인했다는 거거든요. 여러 차례인 것이 중요합니다. 김민재 선수를 만나서 협상하는 과정은 아니었을 것이고 나폴리와 접촉할 상황도 아니지만 바이아웃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경기력을 검증했기 때문에 이제 정밀하게 영입을 위해 준비하는 단계까지 왔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칼초메르카토의 보도 내용은 길지 않지만 이 상황이 체크된 것이 분명하다. 팩트를 전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기사에 대한 반응을 통해서 이탈리아 현지에서 알려진 김민재 선수의 이적 조건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먼저 나폴리 팬들한테나 경보지, 아우렐리에토, 그러니까 데 라우렌티스 구단주에 대해서 이 사람은 현금을 챙길 생각이 즐거울 것이다. 2천만 유로 바이아웃 지불하고 사왔는데 최소 5천만 유로니까 2배 이상의 돈을 남기게 됐다. 불과 1년 만에 그런 수익을 챙기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조금 이제 비아냥거리는 얘기죠. 팬들은 걱정하겠지만 나폴리 구단주는 잘 팔고 또 잘 사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팬은 잘못된 정보를 접한 것 같아요. 어떻게 2천만 유로에 영입했는데 바이아웃이 1,500만 유로밖에 안 되는 거야? 이거 뻔뻔한 계약이고 어리석은 계약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이 바이아웃이 설정된 게 이적 요보다 낮은 게 말이 되냐는 얘기인데 1,500만 유로 바이아웃이었다면 사실 전 세계의 모든 팀들이 달려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김민재 선수의 바이아웃 조건 5천만 유로로 알려져 있다라고 여러 차례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팬이 댓글을 달았어요. 5,200만 유로 바이아웃이고 여름에 15일 동안만 유효해. 곧 삭제하고 재계약할 걸. 구단 소식을 잘 아는 팬인 것 같은데 실제로 나폴리 구단 변호사가 김민재 선수의 바이아웃은 6월 30일까지는 발동되지 않고, 그러니까 현재 이 계약 1년 차에는 통하지 않고 2년 차가 시작되는 7월 1일부터 15일 동안만 가능하다. 7월 달이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6월 30일까지는 발동되지 않는다고 말했고 또 그 뒤에 15일이라고 했으니까 통상적으로 새로운 시즌을 위한 프리시즌 초반부에만 가능하다. 나중에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면은 대체할 수 없고 대비할 수 있는 영입을 하기 어려우니까 프리시즌 초반에만 가능하다고 명시한 것인데요. 곧 삭제하고 재개할 거라는 얘기는 현재 이탈리아 언론들, 특히 나폴리 매체들이 김민재 선수가 가치가 점점 높아지고 있으니 5천만 유로 바이아웃은 너무 싸다. 이 이상으로 팔 수 있는 선수니까 당장 우리가 연봉을 올려주고 재계약을 체결해서 김민재 선수를 좀 설득해가지고 바이아웃을 좀 없애는 쪽으로 가자. 김민재 선수도 나폴리 잘하고 있고 나폴리와 함께 성장하면 되니까 이렇게 좀 다른 조건들을 제시하자.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 제시할 거라고 얘기하는데요. 또 다른 댓글에서도 이제 보면은 1,500만 유로라고? 어디서 그런 헛소리를 들었어. 바이아웃 조항은 나폴리가 4,800만 유로 받는 거고 커미션 400만 유로를 포함한 5,200만 유로야. 그러니까 5천만 유로라고 표기한 것이 이제 알기 쉽게 정리한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5,200만 유로를 지급해야지 그 팀이 김민재 선수를 데려갈 수 있다. 나폴리가 4,800만 받고 나머지 돈은 이적 과정에서 에이전트가 커미션 수수료를 챙기게 되는 부분까지 포함한다. 사실 200만 유로 차이니까 큰 차이라고는 보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일각에서 이제 4,500만 유로라고 얘기한 것들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 커미션 문제로 인해서 또 아마 환율의 문제도 있겠죠. 해외팀, 유럽, 영국 팀이 제안을 할 경우에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야 될 것 같은데 어찌됐거나 이제 5천만 유로 전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이아웃 조항은 보통은 이제 이적 시장의 현재 가치보다 높게 설정을 해요. 이 정도 돈이라면 협상 없이 보낼 수 있다라고 명시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사실 김민재 선수가 중국 베이징 고안을 거쳐서 튀르키예의 페네르바체를 갈 때 1,000만 유로를 넘지 못하는 금액이다가 페네르바체에 가서 보인 활약으로 1,000만 유로를 넘어서서 유로파리그 경기도 뛰었으니까 1,200만 유로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다가 나폴리에 와서 수직 상승을 했는데요. 11월 첫째 주에 대대적으로 이제 지금까지 활약을 통해서 트랜스퍼 마크트가 선수들의 이적 시장 가치를 조정하고 재평가했는데 2,500만 유로로 딱 올렸어요. 2배가량을 올린 것인데 여기서 일주일 만에 이게 좀 적정하지 않은 것 같다. 이 선수의 가치 더 높은 것 같다. 라고 판단해서 한 번 더 조정을 해가지고 3,500만 유로, 한국 돈으로 477억 원, 거의 480억 정도 되는 가치로 이제 평가를 한 것입니다. 이 기록이 유럽 전체 센터백 중에서는 31위에 해당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평가인데요. 사실 이 평가라는 것이 당장 실력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이, 계약 기간, 그리고 소속 구단의 상황, 리그의 재정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가 아무래도 돈이 많다 보니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의 가치가 조금 높게 책정되고 또 프리미어리그 내에서도 유럽 축구계에 이제 홈그로운 조건이 있다 보니까 이 돈 많은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잉글랜드 선수, 잉글랜드에서 성장한 선수를 어느 정도 보유해야 되고 그런 선수들이 좋은 자원으로 있어야 되니까 잉글랜드 선수들의 가치가 조금 더 높이 평가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3,500만 유로로 평가된 것은 굉장히 좋은 평가인데요. 이렇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꾸준히 이탈리아와 나폴리를 방문해서 김민재 선수를 보고 갔다라는 보도와 맞물려서 영국 정론지인 더 가디언의 11월 11일자 독점 뉴스 보도를 살펴보면 가디언은 허튼 소리하는 곳, 가짜 뉴스, 부풀린 기사 내는 곳이 아니라 확실하게 팩트 체크된 내용들만 소개하는 매체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는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내년 여름에 해리 맥과이어 선수를 매각할 리빌딩을 위한 자금 확보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라고 보도한 것입니다. 왜 김민재 선수를 보러 왔겠습니까? 기존의 수비 라인을 정리하고 또 정리하는 과정 속에 필요한 선수를 보는 상황인데 여러 선수를 볼 거예요. 김민재 선수 한 명만 보고 있는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소식이 드러났다는 것 그리고 현재 이적 시장에서 현재 유럽 축구계에서 영입할 만한 선수가 누구인가를 봤을 때는 김민재 선수가 가장 확실시 된다는 것이죠. 일단 더 가디언의 보도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내년 여름 맥과이어에 대한 제안을 들을 것이다. 에릭 텐하그 감독은 스쿼드 리빌딩을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 맥과이어를 매각할 계획이다. 맥과이어는 이적료 8천만 파운드를 투자한 선수지만 맨유는 매각을 위해서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이 정도 이적료를 다시 회수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내년 여름에 이 선수를 이적시키겠다. 적절한 제안이 오는 팀으로 보내주겠다라는 결정을 한 것이고 맥과이어 선수가 지금 폼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적료가 떨어진다면 말씀드린 그 잉글랜드 내에서의 홈그로운 조건과 여전히 투자하고 싶은 약간 중하위권 팀들, 예를 들어서 뉴캐슬 같은 팀들이 있겠죠. 이런 팀들이 충분히 움직일 만한 선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도 내용을 더 살펴보면 맥과이어가 왜 이런 상황이 됐는지 상세하게 나오는데요. 텐하그 감독의 넘버원 수비 조합은 라파엘 바람과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다. 빅터 린델로프가 맥과이어보다 리산드로의 파트너로 선호될 정도다. 지지난 주말이었어요. 일요일 에스턴 빌라와의 경기에서 3대1로 졌던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바란이 부상으로 뛸 수 없을 때 맥과이어가 아니라 린델로프를 먼저 기용했다. 맥과이어는 2026년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6년 계약을 맺었었고 주급이 19만 파운드 조건이기 때문에 최근 그의 심각한 기량 저하를 봤을 때는 이 투자금을 원금을 회수하는 것이 사실상 힘들다는 것을 의미한다. 맥과이어도 본인이 이 주급보다 낮은 조건이면 이 연봉을 채워주지 못한다면 이적을 안 할 거니까 이 연봉을 유지하면서 다른 팀에 이적시키려면 이적료를 조금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금 회수가 안 된다는 얘기고요. 텐하그 감독은 맥과이어의 프로 정신을 높이 평가하지만 맥과이어는 속도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이 선수가 불성실하다거나 태업을 하거나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기용을 되지 못하는 이유는 느려서 지금 텐하그 감독이 라인을 굉장히 높이고 적극적으로 전방 압박을 하고 수비 라인에서의 공격 가담 능력을 중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의 역습 공격을 차단하기 위한 빠른 배후 공간 커버가 필요한데 그런 능력에 있어서 바란도 마르티네스도 잘해주고 있지만 맥과이어는 그게 너무나 안 된다는 것이죠. 린델로프도 그런 점에서 강점은 없지만 맥과이어가 유독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더 이상 기용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4명의 센터백 중에 최하위가 된 것입니다. 텐하그 감독은 바란 마르티네스와 경쟁할 수 있고 수비진의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선수를 원하고 있다. 즉 바란 마르티네스의 백업만 찾는 게 아니라 이 선수들과 함께 경쟁해서 이 선수들을 제치고 선발까지 나올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하다는 건데 내년 시즌 맨유 같은 경우에 챔피언스리그 복귀도 원하고 있잖아요. 지금처럼 바란 선수가 부상을 입는다거나 또 마르티네스 선수가 높이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을 때 대신 들어갔을 때 그만한 경기력을 보일 선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더블 스쿼드 구축을 위해서 주전급 자원으로 3명 정도를 최소한 갖고 싶다는 것인데요. 그런 선수를 찾기가 쉽지가 않겠죠.
테나 감독은 또한 프레드 방출도 준비하고 있다. 연장 옵션이 있지만 발동되지 않을 것이다. 카세미르가 유일한 톱클래스 선수로서의 일관성을 보이고 있어 자원 정리를 원한다. 전반적인 리빌딩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고 지금 맨유의 수비 문제를 그나마 커버해주는 게 카세미르인데 이 카세미르 선수가 그런 작동을 못할 때에는 더더욱 맨유 수비 문제가 커지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수비수의 보강과 리빌딩은 반드시 필요하다. 맨유 같은 경우에는 한국 시간 월요일 새벽에 이제 월드컵 전에 마지막 경기 풀럼 원정으로 치렀는데요. 2대1로 승리했습니다. 승점 26점으로 5위에 올라서 챔피언스리그 진출 가시권에 왔어요. 토트넘 허스퍼와 승점 3점 차이인데 토트넘보다 한 경기를 덜 치렀기 때문에 덜 치른 경기를 승리할 경우에는 물론 골득실차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토트넘을 따라잡을 수 있고 4위 경쟁에서 아주 치명적인 상황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 풀럼 승격팀과의 경기에 풀럼 공격수, 핵심 공격수인 미트로비치가 못 뛰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맨유는 힘든 경기를 했습니다. 전반 14분에 에릭센이 선제골을 넣었지만 후반 16분에 다니엘 제임스에게 동점골을 내줬고 후반 추가 시간에 가까스로 경기 종료 직전에 가르나초의 골로 이제 승리했거든요. 에릭센 선수 정말 잘 샀다는 걸 느껴주는 1골 1도움의 활약을 했는데 이 동점골을 내준 상황에서 수비진의 문제가 또 한 번 드러났어요. 맨유가 현재 리그 5위지만 수비 기록으로 봤을 때는 중위권입니다. 현재까지 14경기에서 20골을 내주면서 실점 11인데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 경기를 덜 치렀기 때문에 실제로 한 경기를 더 했을 때 더 많은 골을 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순위는 더 하락할 수 있다. 결국엔 이제 수비의 문제를 채워줘야만 성적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풀럼과의 경기도 마찬가지예요. 상대의 역습에 당하면서 휘둘린 게 아니라 대등한 경기를 했고 상대에게 슈팅 기회도 많이 내줬어요. 풀럼이 오히려 53%로 볼 점유율을 높이 가져갔고 기대 득점값이 1.32골, 한 골 이상을 넣을 수 있는 경기 내용이었고요. 대헤아 선수의 선방이 아니었다면 실제로 이기지 못했을 거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빅찬스를 2개나 내줬기 때문에 2골을 내줄 만한 경기였고 슈팅을 14개나 내줬는데 이 14개 중에 7개가 유효 슈팅으로 이어질 정도로 문전으로 들어갔고요. 박스 안에서의 슈팅이 10개니까 14개의 슈팅 중에 10개가 상대를 문전 진입을 허용하면서 내줬다. 결국엔 수비를 제대로 못했다는 것인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김민재 선수의 강점을 말씀드릴 때 박스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하단을 차단하는 움직임이 굉장히 좋고 전진 플레이를 하면서도 상대 공격수가 배우를 파고들 때 빠르게 따라가서 커트하는 능력까지 좋다. 현재 맨유에 너무나 필요한 수비 능력을 갖고 있는 게 김민재 선수거든요. 실제로 풀럼이 이제 동점골을 넣던 장면을 보면은 윌리안 선수가 공을 끌고 올라올 때 1차 압박이 안 됐고 윌리안이 왼쪽 측면에 빠져들어갔던 케어니에게 스루 패스를 내줬을 때 이 패스도 못 잘랐고 케어니의 컷백에 올라올 때도 이제 린델로프가 커버하기 위해서 내려왔는데 1대1에서 잘라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가운데로 공이 투입됐을 때 루크쇼가 들어와줬고 리산드로가 앞에 커버하려고 했지만 빠져들어오는 다니엘 제임스의 동선도 건드리지 못했고 제어하지 못했고 공도 빠뜨리면서 거의 뭐 허수아비처럼 뚫리는 그런 상황이 나왔거든요. 이런 수비적인 문제들이 맨유가 올 시즌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장 에스턴 빌라에 3대1로 질 때도 수비적으로 큰 문제를 드러냈는데요. 올 시즌 맨유 수비진의 기록과 김민재 선수의 기록을 살펴보면 왜 김민재 선수가 필요한지가 확실하게 드러냅니다. 김민재 선수 현재까지의 세리에 A 경기를 두고 봤을 때 경기당 평균 기록을 살펴보면 태클 1.6회, 가로채기 1.1회, 그리고 걷어내기, 클리어링이 3.9회인데요. 맨유 선수 중에서 클리어링이 제일 좋은 선수는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입니다. 4.3회를 기록하고 있고 태클도 1.9회인데 이 선수는 이제 수비적인 기록이 대부분 좋긴 하지만 아시다시피 높이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키가 175밖에 안 됩니다. 이 문제 때문에 시즌 초반 합류했을 때는 리산드로의 높이를 공략한 그런 고공 공격에 굉장히 휘둘렸잖아요. 리산드로는 좋은 영입인 게 드러났지만 높이에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들을 커버해주고 있는 선수가 카세미르거든요. 카세미르가 태클을 3.2회로 가장 많이 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또 클리어링도 많이 해주고 수비 커버를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그 이유가 바란, 린델로프, 맥과이어 같은 선수들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카세미르가 제3의 센터백처럼 뛰고 있는 것인데요. 바란 선수는 경기당 태클이 1.2회로 김민재 선수보다 떨어지고 가로채기는 0.4회로 더더욱 떨어지고 걷어내기 정도만 3.8회로 높은 편이거든요. 상대 공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템포의 문제를 프리미어리그에 와서 겪고 있는 부분이고요. 린델로프 같은 경우는 태클 기록이 굉장히 떨어지고 또 가로채기도 잘 못하고 있고 클리어링만 3.6회니까 거의 맨유 선수들이 수비 라인에선 걷어내는 것 외에는 크게 두각을 나타내는 수비 지표, 수비 기술을 못 보여주고 있다. 맥과이어 같은 경우는 태클이 아예 0.5회예요. 태클을 할 수 있는 타이밍 자체를 못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태클 기술이 있는데 태클을 하려면 속도가 있어야지 상대 공격이 따라 내려올 때 그 타이밍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가로채기 기록은 조금 나쁘지 않은 편이지만 역시나 걷어내기를 제외한 수비 지표는 안 좋은데 심지어 그 걷어내기조차도 김민재 선수의 기록이 굉장히 좋다. 게다가 공격 전개 능력, 빌드업 능력에 있어서도 수비수로서 키패스의 평균 기록이 가장 높은 선수가 김민재 선수입니다. 0.4회의 키패스가 나오고 있으니까 본인이 공격을 가담해서 좋은 패스, 바로 동료 선수들이 슈팅할 수 있는 패스를 많이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맥과이어 선수가 0.3회로 맨유 수비 라인에서는 바란 선수와 더불어서 이런 좋은 키패스 능력을 갖고 있긴 한데 말씀드린 다른 수비 지표, 속도의 문제, 템포의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이고요. 리산드로 같은 경우에는 수비에 커버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런 기록이 좀 안 좋은 상황이에요.
게다가 김민재 선수 롱볼 3.5회를 시도하면서 한 번에 공격 지역으로 넘겨주는 그런 직선적인 공격을 끌어내고 있는데 맥과이어가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맨유 선수 중에 가장 좋은 선수지만 말씀드린 속도 저하로 다른 수비 문제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빌드업이 좋은 과정 속에서 김민재 선수 수비수로서 89.6%의 패스 성공률 높은데요. 성공률 자체는 린델로프가 93.3%로 높지만 말씀드린 수비적인 문제 있기 때문에 다른 지표상으로 밀린다고 할 수 있겠고요. 무엇보다 지금 맨유가 가장 크게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이 공중전 수비인데요. 김민재 선수가 세리에 A에서 경기당 공중전 승리가 3.1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맨유 같은 경우에 말씀드린 대로 카세미로가 제3의 수비수로 그런 부분들을 커버해준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공중볼 경기당 승리가 2.1회에 불과하고 나머지 선수는 2번을 넘지 못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김민재 선수처럼 빠르고 높이가 있는데 빌드업도 되면서 태클 기술과 걷어내기까지 잘해주는 맨유 선수들의 장점들을 하나로 다 갖추고 있는 데다가 지금 맨유 수비진들이 갖지 못한 높이의 문제를 커버할 수 있는 선수라면 테나 감독이 원할 수밖에 없고 어쩌면 왔을 때 바란이 물론 부상으로 자주 결정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바란 선수를 제치고 아예 주전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게다가 바란 선수도 나이가 이제 30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바란의 이후 바란의 이제 에이징 커버가 온 경우까지 감안한다면 김민재를 영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맨유의 수비라인 구성 상황을 살펴보면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와 라파엘 바란, 해리 맥과이어, 빅터 린델로프 4명이 이제 주전급 자원이고 맨유 유소 출신 악셀 최양제배 같은 경우에는 가치가 점점 더 떨어지고 있고 올 시즌에는 거의 출전 기회를 갖지 못하는 데다가 내년 여름에 계약이 끝나니까 방출이 유력합니다. 오랜 부상에서 돌아온 필 존스 역시 결국에는 예전의 경기력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내년 여름 계약이 만료되면 팀을 떠날 예정이고요. 또 다른 맨유 유소 출신 선수인 테드 맨지는 2024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한 번 더 임대를 가서 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받겠지만 1군 경기를 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런 과정 속에 맥과이어의 정리가 된다면 분명히 주전급 센터백 한 명이 더 와야 된다. 바란까지도 부상 이슈가 잦기 때문에 게다가 린델로프는 백업으로 남는다고 하더라도 린델로프를 이제 주전으로 중요한 경기에 내세울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 센터백을 좋은 선수 한 명을 데려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현재 맨유가 대대적인 리빌딩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프레드가 나갈 자리에 한 명의 선수를 영입할 수 있고 달로 선수의 이제 백업 자원 아론 완비사카가 지금 경기력에 대한 논란이 있다 보니까 이 선수를 정리하고 또 라이트백도 데려와야 되고 호날두 선수가 떠날 최전방 공격수 자리도 영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리산드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김민재 선수가 거론이 되고 있죠. 리산드로의 높이 문제를 커버해줄 수 있고 만약 바란이 못 뛸 때는 김민재 선수가 리산드로의 파트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좌우 센터백을 모두 볼 수 있는 김민재 선수가 현재 맨유의 센터백 영입 리스트 최상단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최근에 발표된 센터백의 시장 가치를 살펴보면 일단 상위권에 있는 선수를 데려오긴 어려워요. 말씀드린 대로 맥과이어 선수를 매각하면서 어느 정도 재정적인 손해를 봐야 되는 맨유이기 때문에 엄청난 돈을 또 투자해서 데려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위 10위권 내에 있는 좋은 센터백들은 영입하기가 쉽지 않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 순위권에 있는 선수 중에서 맨유와 가장 많이 연결됐던 선수가 파우 토레스 선수입니다. 스페인 대표 선수이고 비아레알 선수인데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빌드업 능력에 있어서 왼발잡이고 좋은데 그런 역할을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할 수 있어요. 리산드로가 이미 왔고 또 이 선수가 피지컬에 대한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리산드로와 더불어서 파우 토레스까지 데려오는 것은 조금 이제 잉여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파우 토레스는 이제는 리스트에서 사라진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리스트에 있는 선수 중에서 김민재 선수가 가장 언급될 수 있는데요. 게다가 이 선수의 시장 가치가 3,500만 유로인데 저평가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더 높은 가치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내년 여름 7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는 구단과 굳이 불필요하게 질질 협상을 끌 필요 없이 바이아웃 금액 내고 김민재 선수가 개인 협상만 하면 되니까 심플한 상황이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맨유가 김민재 선수 영입에 달려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맨유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을 정도로 세계적인 인기를 가지고 있는 팀이고 최근에 조금 성적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마케팅적인 역량이나 막강한 자금력을 갖고 있고 세계적인 스폰서십이 많이 따르고 있기 때문에 스타 선수를 보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감독도 선수도 좀 이름감 있는 선수들을 많이 데려왔어요. 주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사실 손흥민 선수가 연결됐던 것도 아시아 시장까지 염두해준 스타가 필요했기 때문인데 호날두의 복귀가 또 이뤄졌기 때문에 아예 뭐 추진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됐었잖아요. 근데 이 호날두 선수가 지금 막 나온 소식인데 맨유가 나를 배신했다라고 공개적으로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맨유와의 결별을 기정사실로 하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새로운 스타가 필요한데 물론 공격 라인에서 새로운 스타가 데려올 수도 있겠지만 수비 라인에서 아시아 시장에서 좀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김민재 선수를 영입하는 것은 투자 대비 충분한 효과가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김민재 선수 2022 카타르 월드컵을 치르고 나면 2023년 1월 5일 인테르 밀란과 원정 경기로 세리에 A 일정을 재개하게 되는데요. 이 경기 또 한 번의 빅매치에서 자신의 진가를 보여준다면 더 많은 팀들이 김민재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 달려들 것 같고 또 인테르전 이후에는 1월 14일에 유벤투스전도 있고 1월 30일에는 로마전까지 강팀들을 상대로 또 한 번 쇼케이스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들이 있어요. 이미 전반기에 또 좋은 팀들을 상대로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고 무엇보다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챔피언스리그 첫 번째 대결 당시 아주 좋은 플레이를 펼쳤잖아요. 김민재 선수를 원하는 팀
팀들 결국엔 이제는 챔피언스리그에 나갈 팀, 챔피언스리그에서 우승을 노릴 팀들로 추격되고 있는데요. 과연 맨유의 관심이 어느 정도 구체화될지, 또 맨유 외에 다른 어떤 팀들이 김민재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 움직임을 보일지 팩트 체크하고 분석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